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무려 30여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에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산불 2단계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네, 이례적인 동시다발 산불의 원인과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상재난 전문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직전까지 소개한 산불 관련 기사도 많을 정도로 정말 이례적이라고 피부에 와닿을 정도인데 어제만 34건이라는 거죠, 산불이? 네, 이례적인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이례적입니다. 일단 기록을 봐도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네, 역대 하루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던 해를 보면 1위가 2002년도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이었고요. 63건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2위를 지금 보시면 2000년도 4월 5일 역시 식목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3위가 바로 어제인데 식목일을 앞둔 휴일이었죠. 네. 34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홍성의 산불이 어제 가장 심했는데 지난달 경남 합천 산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대응 3단계가 발효가 됐었는데 그 3단계에 이어서 어제 발효됐던 이 대응 3단계 홍성 산불이 두 번째였습니다. 피해 면적을 보면 이 합천의 경우는 163헥타르 정도였는데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홍성 산불이 지금 1000헥타르를 넘는 것으로 지금 보여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산불이 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 인왕산 산불도 어제 약 5시간 만에 지금 주불은 진화됐었지만 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접하기에도 이렇게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소식이어서 참 이례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났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계속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건조한 날씨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예. 어제 전국적으로 이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가장 큰 산불이 났던 충남 지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동풍이 가세한 것이 또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네. 이 동풍이 이 태백산맥을 넘게 되면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바람이 바뀌면서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좀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던 건데요. 이 때문에 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낮 동안 기온이 무려 25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 상대 습도 자체가 2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속 10m 이상의 돌풍까지 불면서 이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그야말로 딱 맞춰진 기상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 네. 온도가 올라가면서 네. 그 올려진 온도가 대기를 더 메마르게 했다. 네, 맞습니다. 또 바꿔 말할 수 있더라고요. 자, 어제 대형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이 기상청 이 강수 자료를 좀 확인해 봤는데 어제 산불이 많이 발생했던 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지금 지역별 강수량을 좀 봤는데요. 가장 산불이 심했던 충남 지방은 현재 평년의 44%대에 머물면서 역대 강수량, 그러니까 세 번째로 비가 적게 내린 상황입니다. 그 밖에 충북지방이 50%대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역시 64.6% 정도로 어제 산불이 집중됐던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만 좀 살펴드리면 최근 20일간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이 91일간에 해당하는데 이때 비가 내리지 않았던 무강수일이 무려 79일이나 됩니다. 특히 10mm 이상의 비다운 비가 내린 강수일을 봤더니 겨우 1일에 불과했습니다. 예. 하루 내렸던 날도 37m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강수량이나 건조한 날씨, 강풍까지 여러 조건들이 산불 발생률을 네, 높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제는 또 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1년 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4월 상순입니다. 아까 처음에 확인했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봄꽃이 이 시기에 좀 절정에 들고요. 그리고 식목일과 한식이 겹치기 때문에 네. 산을 찾는 분들이 유독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총 530여 건의 산불 중에서 입산자 실화가 180건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쓰레기 소각이나 담뱃불 실화 이런 걸 다 이제 합쳤을 경우에도
경우에도 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산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반 가량에 해당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2002년도 4월 5일이었고 네, 맞습니다. 2위였던 날도 2000년 4월 5일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예측이 가능하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네. 예방이 대처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방이 최우선이고 혹시 대형 산불이 난다면 대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대형 산불,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각 지자체 119다 112 각 지자체 신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산속에서 본인이 좀 산불을 만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바람을 좀 등지고 신속하게 그 진행 경로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피를 할 때도 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보다는 좀 낮은 지대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대피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주변에 좀 낙엽이 적은 지역 그리고 불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 타버린 장소로 이동을 해서 구조를 좀 기다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어제는 또 30여 건 이상 산불이 나다 보니까 진화 헬기 충분할지도 좀 걱정이 되던데 어땠습니까? 사실 이 진화 헬기 자체가 현재로서는 지금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가 모두 48대인데요. 그중에 이 8톤의 물을 가장 많이 실어날 수 있는 이 초대형 헬기가 7대입니다. 또 대형 헬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들여온 이 까모프 헬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9대고요. 그리고 중형 수리온 헬기, 이 우리나라 건데 이게 1대, 그리고 나머지 11대는 이 소형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 일정 시간 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또 이 수리, 또 보수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됩니다. 초대형 헬기 경우에는 15시간, 그리고 지금 중형 헬기, 그리고 수리온 같은 경우는 50시간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인 좀 의무적으로 이 정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한다면 운용할 수 있는 가용 헬기의 경우는 산림청이 보유한 48대의 헬기 중에서 한 60%, 한 30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동시다발적으로 어제처럼 좀 산불이 좀 심하게 난다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헬기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한 30대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 운용 가능한 헬기가 6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민간은 어떻습니까? 민간 헬기를 지자체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매뉴얼로 그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산림청에서 그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와 국립공원 그리고 이 소방청 등에서 지원 헬기까지 포함해서 가용할 수 있는 헬기가 지금 150대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 지원 헬기는 이 산불 진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산불 현장에서는 이 상승 기류와 좀 연기 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헬기 안전에도 좀 위험 요소가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효과적으로 좀 산불을 진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건 산림청의 헬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제 헬기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러시아제 헬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산림당국에서 주력 진화형 헬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러시아제 대형 헬기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도입돼서 이미 지금 20년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비를 좀 꼼꼼하게 하고 또 그 부품도 계속 점검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 러시아와의 지금 관계가 좀 경색된 상황이어서 이 부품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이 산림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림당국이 지금 올해 8월까지 이 러시아와의 부품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대형 헬기 운용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방금 산불 속보 확인한 분들 계신 거라면 한 번만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산불이 34건이 발생을 했고 홍성 산불 같은 경우는 진화율이 66%, 금산 대전은 진화율이 81%고 인왕산 같은 경우는 25시간 만에 완진됐다까지가 저희가 확인한 산불 속보입니다. 자, 이렇게 산불이 많아지고 대형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비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자, 앞으로의 대비, 산불 전망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 그리고 내일 낮까지는 지금처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씨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날씨 상황이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안 좋겠는데요. 동풍이 불면서 25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충청과 전북은 매우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일 낮까지는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도 좀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정말 천만다행히도 단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밤부터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는데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중부와 그리고 남부지방 그리고 호남까지 좀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식목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강우량이 좀 제법 많습니다.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 120, 그리고 남부 내륙에 최고 80, 중부지방도 최고 60mm 정도여서 그동안 내린 비 양과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봄비치고는 무척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비로 기승을 부리던 산불 고비는 일단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봄비치고 양이 많다. 단비라는 게 꼭 알맞게 필요할 때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네. 이름값을 좀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아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산불을 만났을 때 대응 요령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산불을 만났을 때는 119와 112 그리고 지자체에 신고를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산불 그 방향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과 이 반대로 가셔야 되겠고 진로 네, 그 자기가 가는 그 경로에서 신속하게 경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지보다 더 낮은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좀 대피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은 불이 진한 지역 그리고 낙엽이 좀 적은 지역을 보시고 그쪽으로 대피를 하시고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산불을 만나면 바람을 등지고 산불 진행 경로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원인과 전망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